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가장 깊이 울려 퍼지는 시기는 대개 인생의 후반부, 즉 노년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과 목표 달성에 몰두하느라 묻어두었던 이 질문이 시간이 흘러 조용해진 삶의 틈바구니에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허무, 때로는 회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고통,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깊이 통찰한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철학은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는 냉정한 진단에서 출발하며 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독특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이 욕망은 끊임없는 결핍과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술, 철학, 금욕 같은 삶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에 잠기는 대신 욕망을 덜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노년 생활 지침이 아닌 인간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적 통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토대로 노년의 삶이 단순한 소극적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의지를 거부하는 삶이 노년기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이자 동시에 삶의 가장 철학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마치 덤처럼 살아가며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체성과 목적을 잃은 채 고립감 속에 빠지곤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쇠약, 사회적 역할의 축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인생관은 현실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노년은 단지 기다림의 시기인가? 아니면 성찰의 시기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맹목적 의지의 화신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그 욕망은 채워지는 즉시 또 다른 결핍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의지라는 개념으로 규정했으며 삶은 이 의지에 끌려다니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는 오히려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됩니다. 육체적 욕망이 줄어들고 외부적 야망이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금욕, 예술, 철학적 성찰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이 인간을 욕망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창조하는 순간 인간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직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을 의지의 일시적인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예술적 활동이나 감상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삶의 본질을 통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적 성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고요를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노년기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외부 자극에서 멀어지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진정한 자유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여러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성찰적 태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라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물질적 조건보다 내면의 수용, 관계의 질, 자기 수용 태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의지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면을 향한 집중이 깊어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철학적 주장과 과학적 결과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존재의 종결이 아니라 의지에서의 해방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고통스럽지만 죽음은 그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통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철학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노년기는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에서의 해방, 그리고 의지의 초월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사상을 반박하는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노년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해석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분명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노년기의 삶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모두에게 타당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철학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실질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노년기를 단순히 욕망이 줄어든 시기로 보며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반발합니다. 오히려 노년은 새로운 기회와 성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론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인 욕망의 포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강한 사회적 연결이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거나 커뮤니티를 조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죽여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생동감 있는 노년기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감정이나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결국 더 큰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사회학의 현대 연구는 인간이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소속감, 공감 능력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안정과 의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정서적 복합성과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철학은 노년기의 다양한 삶의 형태 중 하나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 선택 가능한 길 중 하나일 뿐,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에서 열린 해석이 요구됩니다. 노년기에도 의지를 유지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삶이 하나의 철학으로만 포괄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현대적 해석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성취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하는 노년기의 삶은 욕망과 초월의 조화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예술 활동을 시작하거나 손자 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노년층은 바로 이러한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가 말한 예술과 철학의 가치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정서적 위로, 철학적 독서를 통한 자기 이해의 확장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지를 버려야 한다는 교조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예술과 철학을 삶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융통성 있는 인생 후반부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년의 삶이 외부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철학과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그 철학적 깊이만큼이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한 사람의 철학자가 아닌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인간에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존재의 이유와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축소될 때 인간은 비로소 외적인 성취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깊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고통과 욕망의 순환 속에서 살아온 인간이 비로소 의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노년이라는 그의 주장은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삶의 방향은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처럼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를 추구하는 삶은 분명 하나의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통념을 뒤집으며 비워내고 멈추는 삶의 방식이 오히려 평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드시 비극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년기에도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방식과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고통은 철학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성찰이 삶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 성찰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고 인생을 완성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는 노년을 단순한 인생의 결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록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노년이라는 시기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갈망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해방시키는 시간이며 삶 전체를 철학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깊은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초월, 고통에서의 해방은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을 우리보다 먼저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비추어 본 노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